안녕하세요. 지네코리아 양태훈. 안희정입니다. 이번에 지드네 코리아에서 새로운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름은 지디팟입니다. 지디팟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IT 시장을 전망해보고 뉴스 핵심을 되짚어 분석하는 하이 퀄리티 IT 시사 분석 팟캐스트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회 게스트로 유효정 기자님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효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유효정 기자님 모시고 중국 올레드 굴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매우 전문가셔서 알기 쉽게 아마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중국이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엄청 좋아져서 이제 국내 기업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들이 하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제 중국 올레드가 예상보다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중국에서 그 아몰레드를 생산하는 공장이 이미 소형, 대형 다 합해서 한 30개 가까이 됩니다.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 이미 다 마친 기업을 다 합해서 30개 가까이 되는데요. 일단 추월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인 관점 그리고 시장 점유율 관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율 이런 부분이 관건이고 잘 알려진 것처럼 이미 삼성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넘어서긴 어렵다 이런 생각은 업계에서 굉장히 공공연하게 가지고 있지만 최근 1, 2년 사이 또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비전옥스 같은 그 올레드 기업은 이미 수율이 그 5.5세대가 이미 90%가 넘고 6세대 경우엔 70%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BOE 같은 경우에도 매냥에 있는 올레드 공장이 그 수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지만 아직 추월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 시장 관점에서는 지금 중국 그 스마트폰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중국산 올리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 관점에서는 5년 이내에 진짜 추월이다 할 만한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그 DSCC라고 리서치 업체도 2024년이면 중국 올레드 기업들이 점유율 생산량 기준 50%를 넘는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 50% 넘는다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49% 이하로 떨어지고 사실상 추월을 한다. 그 시점이 이제 2024년 이렇게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제가 일단 놀라운 게 수율이 75% 이상 나온 황금 수율 달성했다는 얘기니까 이게 저희하고 기술 격차가 정말 작구나라는 얘기 말씀이라 좀 굉장히 놀라웠고요.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정말 위협적인데요. 저희가 지금 플렉서블이나 폴더블 쪽에서는 그래도 좀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좀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하이엔드, 그러니까 고급 기술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국보다는 좀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 터치 센서를 내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중국도 굉장히 빨리 따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LCD나 올레드 기존에도 중국 터치 센서를 많이 썼었거든요. 한국 기업들도. 그래서 최근에 그 비전옥스 같은 경우에는 터치 센서를 아예 내장하고 카메라를 아예 올레드 안에 내장한 그런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세계 처음으로 우리가 개발했다. 그리고 화웨이가 아예 그 올레드를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는 것처럼 많이 따라오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중국하고 또 디스플레이 얘기할 때 저희 LCD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과거 이제 일본이 LCD 산업을 주도할 때 저희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LCD 1등 국가가 됐고 그리고 지금 중국한테 그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LCD는 다 종료가 되는데요. 매각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럼 저희가 중국에 이제 공장을 또 가지고 있는 삼성 수저우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도 해야 되는데 저희 LCD 공장 매각 어떻게 중국 기업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삼성의 수저우 8.5세대 LCD 네. 공장 이게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거든요. 뭐 누가 사들일 것이냐. 그래서 중국에서 뭐 BOE랑 지금 TCL 그 자회사인 CSOT가 함께 지금 구매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이고 근데 지금 수저 공장 폐쇄가 아마 2021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후보군만 지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물망에 오른 상태이고 그리고 최근에 그 LCD 매각 건이 연달아서 나왔어요. 뭐 그 수저 공장뿐만이 아니라 뭐 CEC 판다라고 중국의 굉장히 또 큰 LCD 업체인데 사실상 그 LCD 치킨 게임에서 작년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TV도 안 팔리고 하면서 밀려난 업체 중에 하나인데 그 업체도 난징에 8.5세대 LCD 공장이 있거든요. 이 공장도 지금 BOE랑 CSOT랑 뭐 티안마라는 중국의 이제 디스플레이 기업이 같이 구매 의향을 밝힌 상태예요. 근데 CEC 판다는 사실 국유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 기업의 매각될 가능성은 좀 적게 보고 있고 또 BOE랑 CSOT 인수가 유력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뭐 매각이 거론되고 있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파나소닉도 뭐 나간다는 얘기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폭스콘도 LCD 사업을 매각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럼 이 많은 공장을 다 뭐 한 기업이 살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CSOT든 뭐 BOE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배분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뭐 아시다시피 수저 공장 경우에는 그 CSOT가 이미 지분을 10%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CSOT가 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분을 뭐 나눠 갖거나 그 지분을 매각하는 방향보다는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인 상황입니다. 역시 LCD는 네. 중국한테 이제 주도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얘기를 네. 또 들어보니까요. 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역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지금 당장은 폴더블 정도로 보이는데 중국에서도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오고 좀 그랬었잖아요. 뭐 네. 중국의 폴더블 기술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폴더블은 지금 뭐 통계상 보면 올해 전체 플렉서블 OLED로 나오는 면적 중에 5% 정도가 사실 폴더블로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으로서 큰 의미는 사실상은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중국에서 뭐 BOE, 로열, 뭐 CSOT 같은 기업이 우리가 폴더블 OLED 뭐 생산하겠다 혹은 뭐 생산한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아직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조금 멀었다. 네,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뭐 주목할 만한 거는 계속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최근에도 지난주에 그 로열이라는 기업이 네.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2세대를 네. 내겠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처음 이제 발표를 했던 기업이니까 2세대에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디스플레이의 굴기가 굉장히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모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삼성하고 LG가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좀 이렇게 끌어가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사례를 보면 중국 기업들이 부품업체도 많고 세트업체도 많다 보니까 세트업체랑 부품업체가 서로 전략적으로 협력을 맺어서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삼성과 LG가 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성과 LG가 해온 거는 뭐 내가 물량을 100개를 사야 되는데 그중에 20개를 LG에 배정할게. 뭐 물량 베이스의 협력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아예 뭐 제품 초기 설계 단계부터 뭐 테스트 뭐 이런 완제품과 부품업체가 진짜 뭐 한 팀처럼 같이 개발하는 그런 게 특히 뭐 작년 뭐 이렇게 제재 이후에 국산화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더 타이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똑같은 거를 삼성과 LG에 대입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당연히 필요하지만 당연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산업 구조상 대기업 구도, 양대 구도가 가진 어떤 한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한계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네. 좀 교차 구매에 좀 포커스를 네. 맞춘 부분이 좀 있죠. 네, 근데 또 거기까지밖에 안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나아갈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중국은 이런 뭐 OLED나 LCD 이런 산업 말고도 다른 산업에서도 그렇게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다른 좀 경쟁력 있는 나라의 회사에 대응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나 뭐 자동차 분야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뭐 시스템 업체, 뭐 부품 업체, 뭐 완성차 업체 이렇게 같이 배터리 업체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업체 수도 많다 보니까 이 합종 연행이 가능한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리고 수직 계열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오늘 이 질문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역시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나옵니다. 결국 이게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런 자유시장 경제주의와 다른 중국 체제만 가능한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요새 보조금 좀 준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디스플레이 LCD는 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고 올레드 쪽으로 좀 하니까 그 반도체도 뭐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와서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 중국이 또 코로나 타격을 직접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조금 정책도 옛날보다 꽤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은데 요새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진짜 초반에 엄청난 보조금을 같이 투입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중앙정부에서도 주고 성정부에서도 주고 지자체 밑에 도시정부에서도 또 주고 뭐 디스플레이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기업을 만드는데 그중에 사실 뭐 90%는 그 도시에서 부담을 하고 10% 정도만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식으로 매번 공장을 세우다 보니까 사실 뭐 그 정부 돈으로 다 세우는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는데 한 작년 정도서부터 사실 LCD 투자는 거의 없어요. 정부에서 올레드로 방향을 선회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 보조금이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무조건 퍼주는 정책에서 조금 까다롭게 이게 정말 될 프로젝트인가라는 그 검증을 까다롭게 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년서부터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더 무서운 얘기인데요. 제 생각엔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한다고 하면 다 지어줬는데 살포 수준으로 그냥 네, 근데 디스플레이 기업들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중간에 좌초된 프로젝트들도 나오고 네, 실제로 뭐 그냥 돈을 부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작년 정도서부터 아예 다시 그 룰 같은 것도 정하고 어떤 부분을 좀 까다롭게 검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줄 의향은 있으나 아무나 주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유효정 기자가 이제 중국 쪽을 주로 이제 담당하시다 보니까 되게 저희가 평소에 되게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하고 또 좋은 그런 시각 이런 걸 좀 전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